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장중입니다. 12시 한 40분 정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소폭 하락한 정도인데 일단 악재가 있거나 뭐 나쁜 부분이 있거나 그래서 하락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금리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4.6에서 4.7% 사이를 기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 엔비디아 실적 때문입니다. 미증시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하이닉스 기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점검을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하이닉스가 하락폭이 꽤 컸죠. 그리고 이 돌파를 하긴 합니다. 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실적 성장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쏟아지겠죠. 자, 그러면 매물을 받아 먹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22평이었고요. 두 번째 관문이 62평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어디예요? 신고점을 만드는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22평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정확하게 40조 원이라고 딱 찍었고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각에 대한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딱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진 못하지만 즉 단기간에 상승이 가능하겠죠. 근데 62평을 돌파하는 상황을 주주 환원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바닥은 잡을 수 있다. 아래가 즉 하방이 단단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27일 새벽 5시 20분 기준에서 나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냐?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나쁠지 좋을지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100%의 확률로 좋을 거예요. 기대치를 상회할 겁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 그리고 이익 규모 자체가 즉 EPS 증가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실적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시장에서 긴장을 하고 있느냐? 잘 나올 것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6월 23일 이후에 뭐가 나왔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빴나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큰 형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 전에 실적 발표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다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만 내렸어야지 왜 삼성전자까지 같이 내리나요? 이때 당시에 6월 달에 제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진율이 너무 높다. 마진율이 100% 또는 120%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쪽 있죠. AI 투자를 하는 쪽. 이쪽에서 버텨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투자를 안 해요. 정부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데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빠졌어요? 실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고가 대비해서 대략 한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죠. 근데 실적은 이 가격대 대비해서는 너무 낮은 가격대예요. 실적은 너무 좋아지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진행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고 나쁨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했으니까 돈을 집어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100%의 확률로 돈을 집어 넣을 겁니다. 왜? AI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테니까. 이 영상은 새벽 5시부터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실적 직전에 올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떤 부분이 나올 거야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실적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만 보더라도 나오죠. 미국 시장 애초에 S&P 500 신고가입니다. 나스닥도 신고가 부근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치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전혀 문제가 없다. 3분기 실적은 너무 좋을 거고 9월 말이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10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61평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때 가면 하이닉스까지 따라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첫 번째는 22평을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100%의 확률로 좋다 그랬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일단 들어가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대폭 줄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건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나서 돈을 넣자,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언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비중 확대를 하고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지금은 이격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한 가지 안 해야 되는 건 몰빵을 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올리는,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고점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저점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 계속 남겨드리고 있는데, 실전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 실제 매매 타점이 다 나오는 화면이고요. 수익의 폭까지 다 나옵니다. 실제로 계좌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HPSP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주예요. 자, 결과를 보면 어때요?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죠. 쭉 보시면 매매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함이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 구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 어때요? 매도한 결과. 떨어질 때도 제가 6월 15일 날이 고점이야, 여기까지 올라갈 거, 이걸 맞춘 게 아니죠. 떨어지고 나서 확인하고 딱 여기서 확인 과정을 거쳤죠. 그랬을 때 어때요? 37%.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바닥이야, 이걸 맞춘 게 아닙니다. 확인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의 폭이 30%씩 딱 3일 걸렸습니다. 최근에 매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시장의 투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권을 잡아야 되고, 7월 29일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영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소통방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때 구간에서는 물려도 사야 된다. 대신에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거쳐야 되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확인 과정을 거치고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어때요? 46%, 2주 걸렸습니다. 자, 근데 매도한 구간을 보세요. 어때요? 62평.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62평을 수렴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하이닉스는. 그러면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승의 이유가 되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물을 받아 먹고 올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바닥을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정작 62평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우상향. 근데 그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 그러면 모든 답이 나온 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떨어질 수 없다.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22평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6월달 이전과 6월달 이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6월달 이전에는 마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 나왔다면 6월달 이후에는 양을 높여야 됩니다. 양을 높이는 구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증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같이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심택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가 나왔나요? 62평 수렴, 62평 수렴 다 똑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영상으로도 남겨드리지만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8월 26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거래 부진의 소강 상태에 있다.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거래 부진의 소강 상태다.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온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는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기대치가 높은 만큼 기대치를 상회할 거예요. 예상치 자체를 상회할 텐데 그런 만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등하거나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려사항이 없어졌거든요.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매수 구간으로 잡고 있고, 매수 구간은 하이닉스 포함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될 거고요.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화장품 이 안에서 매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 0606 화면입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기 어때요? 7월 29일부터 매매 구간 잡았죠? 그리고 62평을 수렴하자마자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62평은 바로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삼성전기예요. 하이닉스는 보유하지만 삼성전기는 매도하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입니다. 이것들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자, 정확하게 제가 여기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하이닉스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번호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쉬었다 가는 구간이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